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이고요. 나스닥이 급등, 코스피 향방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증시 시황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리노공업 주가 전망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좋았죠. 네, 코스피가 0.82% 오른 2435,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3% 오른 798포인트로 이제 장을 마감하였고요. 개인이 3,279억, 그 다음에 기관이 576억 각각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이 이제 4,06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 외국인이 좀 들어가야지 코스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이었죠. 그다음 그 FOMC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그 발표와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그 발언들이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좀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있었고 큰 이벤트들이 좀 끝나면서 이제 다우, S&P 500, 나스닥 미국의 뉴욕 3대 지수가 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계속 이제 요 며칠간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어제는 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그 시장의 예상치 75bp 이상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오르긴 올릴 건데 이제 금리 인상 폭과 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근데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75bp가 이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이제 인상 발표가 있었고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발언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시장에 안정감을 좀 넣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국내 증시까지 좀 안정감과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지 않을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슈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쉽게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게 오늘 밝혀졌죠. 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매출 확대 계획과 그 다음에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오늘 이어지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덩달아서 이제 2차 전지주 섹터와 그 다음에 보호회사였던 LG화학까지 더불어서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보면 하나증권에서 오늘 의견을 줬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하반기 매출 증가와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이 동반된다. 2분기에는 원통형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전지 종류에는 이제 뭐 각형도 있고 뭐 원통형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유형도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전지의 가파른 성장이 지속됐다. 그다음에 3분기에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재개될 전망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5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적인 바이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은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의견을 줬는데요. 자체적인 성장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2분기에는 첨단 소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그래서 LG화학은 목표 주가 76만 원 바이 의견을 준다. 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이게 마치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걱정하는 분들, 투자자들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주가 흐름상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파동 흐름상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그 차트 방향은 되게 좋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그 보호에서 물량 뭐 풀리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호에서 물량 이슈가 좀 지나가면서 오히려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이제 좀 더욱더 좋아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오늘 제가 보니까 2,500으로 좀 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으로 향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 그리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를 2,500까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 분들과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한 의견이고요. 이게 뭐 8월까지는 그런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10월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인 전망에 좀 집중하는 편이라 그 장기적인 전망은 좀 섣불리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7월 28일이면 이제 거의 7월이 지나갔고 8월달에 대비하는 개인들의 자세는 이제 좀 종목별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실적 좋은 종목들을 날고라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국내 시황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네, 뉴스 요약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좀 오늘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뭐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18만 2천원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2차전지 3대장이 있죠. 그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대장으로 저는 네, 이렇게 꼽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오늘 두 종목 다 좋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SK이노베이션만 좀 약세를 좀 이어가다가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SK이노베이션만 못 오르냐 그렇게 좀 많이 좀 불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불만이 좀 있고 그런데 SK이노베이션 주가에 대해서 제가 26일자로 이제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그 증권사 리포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7월 15일자로 메리츠증권에서 또 증권사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증권 의견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되게 예정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이익은 정유에서 2.2조 원, 그 다음에 화학에서 2,327억 원, 그 다음에 SK온, 네,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자회사죠. SK온의 그 적자폭 마이너스 3,806억 원, 그 다음에 SKLET인가요? 네, 3억 원 적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K온의 불확실성 우려, 수익성과 자본 조달 여전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 신한금융투자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리츠증권이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 하지만 해외 신규 공장들의 인력 확보와 수율 개선, 그 다음에 수익성과 투자 지원 마련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라는 전망 의견을 줬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종을 둘러싼 비관적 심리 여전하다. 당장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정유 업황, 피크아웃 우려, 그 다음에 SK온의 사업 가치가 훼손된 감해도 구간으로 판단된다.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과 동일하고요. 2차전지 당장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정유 업황, 피크아웃 우려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의 주가는 감해도 구간이다. 바닥권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SK온의 개선될 업황을 고려하면 배터리 사업이 개선될 거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그 다음에 적정 주가는 36만 5천 원을 유지한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굉장히 좀 동의하고요. 분명히 좋아지겠죠. 네. 주식의 주가는 무조건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나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이 소위 뭐 잡주도 아니고요.
2차전지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관련된 참고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이제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메리츠증권 증권사 리포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단가 184,000원, 저는 평단가 184,000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9만 6천원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60일선이 좀 만나는 지점에서 한번 저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에 들어와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지켜보자, 손절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관심을 갖기 좋다, 신규로 진입해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제가 잘 몰랐던 종목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IC 테스트 소켓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IC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마지막 검사를 위한 필수 부품,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품에 대한 수요가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이제 증가될 전망이고요. 굉장히 실적도 좋고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많은 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계속된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빠졌냐, 2분기에 왜 이렇게 빠졌냐, 하반기 들어서 분기 실적 성장 동력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명목으로 좀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다. 당연하게도 지금 3분기 이때는 연말로 갈수록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키움증권에서 7월 18일 날 관련된 의견을 줬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398억 원, 기대치 부합 예상된다. 그 다음에 3분기에도 좀 빠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364억 원 전망된다. 그래서 이때는 리노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줬었고요. 그 다음 목표 주가 18만원을 유지했는데 다른 키움이나 이전에 비해서는 좀 하향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사이클을 도래하는 만큼 주가는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란 거는 선반영,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리 또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제품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계속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좋다, 실적이 받쳐준다, 이게 또 뒷받침 된다면 리노공업은 18만원을 넘어서 20만원,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 20만원 갈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13만원이고요. 제가 어제 리노공업 13만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의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고 목표가는 15만원 선으로 이게 좀 작긴 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을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존버하시거나 지금 들어가시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견디시고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금일 시황과 종목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